네, 오늘은 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네요. 이 시각 현재 순매수 규모가 1,100억 원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수급과 탑픽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그동안 좀 장이 좀 재미가 없어서 좀 제목을 좀 재밌게 했는데 장이 또 재밌네요. 오늘은 저가의 동침으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도 있는데 장이 참 쉽지가 않죠. 올라도 쉽지 않습니다. 코스닥이 오르면은 코스닥을 사고 싶고 또 오늘 거래소가 갑자기 또 튀어오르니까 또 갑자기 또 거래소가 사고 싶고 굉장히 헷갈리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저가의 동침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관계를 말씀드린 건데요. 예, 오늘도 사실은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오르긴 하지만은 시원한 맛은 좀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특히나 어제까지는 더했죠. 전일 거래소가 시장이 이제 거래 대금이 2조 8천억이었고 코스닥이 2조 2천억이니까 거의 뭐 거래소 시총과 우리가 코스닥 시총이 10배가 넘는데 거래 대금이 거의 비슷한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해서 지금 거래소 시장이 침체를 했었고 코스닥이 활기를 띈 것은 최근 어떤 수급의 큰 흐름을 놓고 보면은 뭔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건데 2005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2013년 지금까지의 큰 그림 지수 차트와 제가 수급 구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임의로 1국면, 2국면, 3국면, 4국면 나눴는데 처음에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주도했던 2007년까지 주도를 했던 1국면이 있고 그 이후에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폭락했던 리만 사태가 있었죠. 자, 2번 국면, 3번 국면은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국면이고 4번 국면이 지금입니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어떤 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강하게 갈 때, 올라가든 내려가든 한 방향으로 갈 때는 분명히 강력한 수급 주체가 있었죠. 기관이 있었고 외국인이 있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수급에 어떤 강력한 수급 주체가 없다는 것, 이게 좀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장점과 단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강력한 수급 주체가 없다는 점, 자, 이런 점 때문에 시장이 밋밋하죠. 굉장히 좀 답답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단점입니다만은 긍정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위쪽에 보시면은 최근 수급 보십시오. 답답한 국면이긴 하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분명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짧게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은 길게 놓고 본다 그러면 분명히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입니다. 매수. 양이 좀 적어서 그렇지. 해서 오랜만에 그동안 보기 힘든 현상인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를 하고 있는 국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특이한 국면인데 이걸 저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강력한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국면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대신에 모두 같은 방향, 외국인과 기관들이 위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외국인 수급이 어떤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들어올린다 그러면은 다시 양쪽 수급 주체가 바뀌겠죠. 모양이 바뀌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아마 좀 답답한 국면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이런 흐름을 깰 수 있는 게 결국 외국인인데 오늘 1,000억 이상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자, 과연 이 매수가 오늘 오후까지 계속 들어올지 그리고 내일까지 또 이틀 후까지 한 3일 정도까지 들어올지 자, 이 국면을 지켜보시면은 지금 국면이 계속 지속될지 뭔가 변화가 올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일단 외국인 1,000억의 매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긍정적인 수급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보자면은 전차 쪽에 순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덧붙인다면 화학 쪽도 외국인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업종별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오랜만에 그 외국인들이 이제 고르게 경기 민감주 쪽으로 약간 통으로 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고 있죠. 오후까지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유통 정도만 살짝 매도가 나오고 대부분 업종, 전기전자, 운수 장비, 서비스, 화학 등등에서 경기 민감 쪽으로 해서 고르게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매수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는 물론 뭐 당연히 매수가 들어오겠고요. 그 외에 보시면은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 또 현대차 모두 뭐 민감주 아니겠습니까? KT 정도를 뺀다면 또 NHN까지 서비스 업종이죠. 자, 이런 경기 민감주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 고르게 오랜만에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의 경우에는 순매수 규모가 약 500억 원 안팎으로 그다지 크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의 관심 업종군에 기관도 또 순매수를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기관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향 자체는 동일하게 좀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도 투신권의 환매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500억이든 300억이든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에 어떤 족쇄가 아직도 풀리진 않았고, 다만 연기금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 외국인과 비슷한 경기 민감주 쪽의 방향으로 좀 맞추고 있는데, 오늘 금융, 음식료, 철강 정도를 매도를 제외한다 그러면은 전기전자, 운수, 장비, 서비스, 화학 등등에서 비슷한 민감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물론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제외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대우조선이나 기아차 같은 종목, 또 CJ, 롯데케미칼, 화학주까지 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그동안 좀 들어오다가 말았는데 다시 매수를 좀 재개하고 있다. 이게 오후까지 그리고 내일까지 지속될지, 자,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도 경기 민감 대형주를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건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글쎄, 큰 전략자체는 아직은 좀 변동을 안 주겠습니다. 만약에 대형주를 지금 따라 붙어서 과연 얼마나 먹을 것인가는 늘 고민이 되죠.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수급이 변하고 있는데 한 며칠 정도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추가적인 변화가 온다면 뭔가 바꿀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일단 기존 전략을 고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환율과 시장 적응력을 이번 주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은 뭔가 변하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본 시장 뜸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안 밀렸지 않습니까? 뭔가 변했다는 거죠. 일단 그 부분은 좋은 점수를 줘야 되겠고, 다만 아직은 대형주 쪽은 아직은 박스권 정도로 보시고 중소형 개별주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자, 좀 밀릴 때 관심을 좀 가져 계속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한 가지만 추가한다 그러면은 코스닥 종목에 있어서 어떤 부하 내동은 경계하자. 실적 좋은 종목 가는데 실적이 안 되는 종목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좀 경계를 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